제가 그때 벤치에 있었는데 그때 네. 팀이 많은 골을 실점했을 때 제가 한 생각이 뭐 3골 2골 먹으면 내가 3골 넣으면 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어포인트 한만성입니다. 주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를 했잖아요. 예, 요즘에 그쵸. 인터뷰가 예전보다는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저희가 이거를 유지를 시킬 수 있을지 겁이 나기도 해요, 사실 이거. 과연 뭐랄까요.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해서 한 1-2주 단위로 올리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는 인터뷰가 성사가 뭔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이번엔 모신 게스트는 페어포인트 방송 역사상 이 최연소 참여자가 탄생을 했어요. 최연소 인터뷰인 건 당연한 거고, 최연소 참여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이 선수 때문에 확 내려갔어요, 지금 이번에. 이 선수가 이제 올해 대전 하나 시티즌을 떠나서 프리미어리그 구단 브라이튼으로 이적한 윤도영 선수를 저희가 모셨는데요. 우선 이 선수가 지금 인터뷰가 성사될 수 있게끔 엑셀시오르 구단이랑 일정 조율을 해준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랑 골닷컴 시절에 동료였었던 피터 스트로잉크 반 아이젠가, 이름이 깁니다. 제 친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하고 싶고, 이제 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 팀이 창단을 했거든요. 대전 시티즌. 이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됐죠. 사실 제가 대전 시티즌이라는 팀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커밍아웃을 좀 해 볼게요. 뭐 제가 서포터즈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거든요. 한화 이글스 팬이었고. 마침 근데 그 시절에 대전에 축구팀이 창단을 해서 K리그에 좀 관심을 가지게 해준 구단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때 이제 대전에 이관우, 김은중 이런 스타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공호균 선수 좀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공호균 선수도 이제 아주 개성이 있었던 공격수라. 예. 뭐 그랬었고요. 우리가 대전 시티즌 얘기를 할 때 황인범 선수를 가지고 대전의 아들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보니까 대전 팬들은 황인범에 이어서 배준호 선수를 대전의 둘째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인터뷰, 이 윤도영 선수 인터뷰에 이제 집어들 썸네일 이제 아이템들을 좀 준비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는 윤도영 선수를 그냥 제목이나 이런 거에 대전의 셋째 아들로 하면 되겠다 해서, 근데 혹시나 해갖고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의 몇몇 대전 팬분들은 이 윤도영 선수를 대전의 셋째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미. 그래서 이게 새로운 별명은 아닌데. 공식화됐군요. 네네. 예, 그래서 저희도 한번 대전의 셋째 아들로 한번 그 계보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로. 음, 윤도영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오프닝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녹음을 하게 된 건데, 지금 윤도영 선수의 상황이 뭔가 지금 이 뉴스를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계시지 않은 이상 좀 약간은 이 키법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윤도영 선수 06년생, 말도 잘 안 나오죠? 06년생으로 올해 19세, 아주 훌륭한 나이에 우리 선수고요. 국가대표로는 17세 이하 팀 시절이었던 작년부터 팀의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선수라는 평가를 받은 선수였고, U17 월드컵 전부터 그때 해외 구단, 빅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줄곧 받았었던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 시즌, 불과 한 1년 전 정도 횟수로만 따진다면 충남 기계공고 시절의 어떤 고등학생 신분의 선수였는데, 대전 하나시티즌과 준프로 계약을 맺고 K리그 1에 데뷔를 했습니다. 17세 이하 레벨에서부터 각광을 받고 어린 나이에 이미 프로 계약을 맺고 대전 B팀과 K4 리그 경험을 한 후에 K리그 무대에 데뷔를 해서 첫 시즌을 마무리하고 아주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루트를 거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제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구단이잖아요. 브라이튼,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 전 세계 유망주를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 이제 많은 구단이 선수를 찾기는 잘 찾아요, 어떤 구단이든. 근데 그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적응을 얼마나 잘 시키느냐, 그래서 이 즉시 전력감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선수로 키워내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 축구에서는 이 브라이튼이라는 구단은 전 세계 유망주를 아주 잘 찾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좋은 선수를 찾아서 잘 키우고 유럽에 잘 적응시켜서 브라이튼 선수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까지 굉장히 그 프로세스가 훌륭한 팀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이런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과 윤도영 선수가 5년 계약을 맺고 이적을 올해 여름에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적이 확정된 건 올 초였죠. 근데 이제 윤도영 선수는 바로 그렇게 유럽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이미 1년을 뛴 K리그 무대에서 그 2025 시즌에 반년 정도를 더 뛰고 이제 브라이튼을 잠깐 거쳐서 원소속팀 브라이튼에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중소 구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엑셀시오르 로테르담이라는 팀으로 임대가 돼서 지금 활약 중이고요. 자, 준우님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 하면 좀 떠오르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이 프리미어리그의 오랜 팬으로서 좀 브라이튼 최근에 브라이튼 사실 좀 이 구단의 뭔가 이 신분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브라이튼 하면 좀 어떤 선수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브라이튼이라고 하면은 이제 제가 서포트하는 구단인 fulham과 비슷한 사이즈의 그리고 경험도 비슷하고 약간 탑리그와 네네. 2부 리그로 오락가락하는 느낌이 좀 있던 구단이라서 경쟁 구도에 있는 그렇죠. 팀이었는데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근데 음. 저희랑 이렇게 같이 경기도 많이 하고 엮이면서 그래도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선수는 아마 닐 모파이 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브랜트포드도 네네네. 거치면서 저희와 라이벌리도 좀 형성하는데 네, 기여가 네, 좀 네, 적지 네, 않은 네. 선수였고. 뭐 예, 승격을 할 수도 있었고 이 선수가 있었던 시절에 이 선수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에이스 역할을 할 때 근데 이 선수가 그 굉장히 초석을 다져놓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도 굉장히 사실 막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선수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랑 좀 친한 구단 네. 브랜트포드랑 스카우팅 네트워크가 사실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는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브라이튼 윤도영 선수를 영입한 브라이튼이거든요. 사실 네네. 제가 브랜트포드에서 스카우트로 활동을 할 때도 늘 그런 의식이 항상 우리 팀 안에도 있었어요. 우리 스카우팅 팀 안에도 있었어요. 음, 브라이튼은 누구 영입하지? 브라이튼이 아, 누구 네. 영입했다고? 누구야? 걔를 브라이튼이 걔 음, 영입했어? 약간 음, 요런 반응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예, 예. 경쟁 의식이 사실 늘 있었습니다. 필드 밖에서의 그런 라이벌이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항상 있었던 그런 팀이었고 사실 이 한 영입하려는 5년 인재풀이 비슷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뭐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 네. 모이세스 카이세도 있잖아요. 이 네. 카이세도 지금 첼시에 있는 카이세도 네. 이 제가 정말 많이 스카우트. 본 선수였어요. 에콰도르에서 네. 뛰고 있을 때. 정말 네. 경기 많이 봤습니다 그때. 근데 아쉽게 브라이튼으로 가게 된 뭐 선수가 잘 됐으니 뭐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7-8년, 한 10년 이 음, 정도를 브라이튼이 이 타대륙 선수를 이 유럽으로 영입을 해서 유럽 생활에 적응을 아주 잘 시켜서 브라이튼 1군 선수로 합류를 시켜서 더 신기한 거는 한 1년 안에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시켜요. 그러니까 거액 이적 내에. 이적시키잖아요. 맞아요. 예. 그 모델을 지금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굉장히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제 또 이 전술가라는 역할을 받고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들도 잘 영입을 해 와서 팀을 아주 잘 만들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소개를 좀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윤도영 선수랑 비슷한 케이스가 최근에 어떤 선수들이 있었는지 요런 거를 좀 인제 인지를 하고 윤도영 선수 인터뷰를 좀 보게 되면 조금 더 흥미롭지 않을까 일반 축구 팬분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먼저 이제 아르헨티나와 지난 월드컵 우승을 한 이 알렉시스 맥알리스터라는 굉장히 이제는 메갈리스터. 예. 유명한 미드필더죠. 이 선수가 이런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을 하는데 또 초석을 다진 팀이 브라이튼입니다. 그때 2019년 맥알리스터가 20세에 불과했을 때, 단 20살이었을 때 800만 유로에 이제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라는 이 아르헨티나 팀에서 이 선수를 영입을 해서 바로 또 근데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로 재임대를 시켜버렸어요, 원래 팀으로. 그래서 반 시즌 정도를 거기서 뛰면서 어린 나이에 큰 변화 없이 연속성 가지고 그대로 실전 감각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래 소속팀에 잔류를 시켰고 영입을 한 이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더 신기한 거는 아르헨티나 안에서의 그 명문팀이라고 할 수 있는 보카 주니어스로 다시 이 선수를 또 임대를 시켜서 한 1년 정도를 뛰게 합니다. 한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정도. 그래서 이 선수가 한 21세 정도가 됐을 때 이 2020년 1월에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시켜서 또 인제 점진적으로 1군 선수로 육성을 해서 2023년에 리버풀로 4,200만 유로에 이적을 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이 구단이 또 만들었고 방금 말씀드린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아쉽게 브랜트포드로 오지는 않았어요. 이 선수가 브라이튼으로 2021년에
그때 2,820만 유로에 이 선수가 사실 꽤 거액 이적료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뭐 예, 브렌트포드가 밀린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큰돈에 모이세스 카이세도를 영입을 해서 2군에 합류를 시킵니다. 예, 1군 즉시 전력 1군이 아니라. 그리고 2020-21 시즌 후반기에 프리미어리그 2에서 3경기밖에 출전을 안 했어요. 예, 벤치 신세였고 1군 경기는 뭐 대기 명단에는 포함이 됐지만 예, 그러니까 벤치 신세라는 말이 요 얘긴데 경기에 출전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인제 2021-22 시즌 초반에 EFL컵에서 1군 데뷔를 했고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데뷔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인제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생기니까 카이세도는 큰돈에 영입을 했기 때문에 2군에 합류를 시켜 놓고 1군으로 바로 올리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인제 계획대로 잘 되지가 않았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 여름 이적 시장 아주 막판이 돼서 벨기에의 베르스호트라는 팀으로 임대를 시켜요. 그리고 임대를 시킨 후에도 초반 2개월 동안 2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한 정도는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예, 벤치 신세가 꽤 길었었습니다, 이 선수도. 예, 그러다가 시즌 막판에 그냥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했어요, 후반기에. 임대 선수 신분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브라이튼에서 한 시즌 막판 4월부터 한 32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연속으로 선발 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 올라갔고 2023년에 1억 1,160만 유로에 첼시 이적을 하게 된 정확히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엄청나지 않나요? 이 아, 근데 카이세도 얘기는? 카이세도 등장은 진짜 혜성 같았어요. 예. 충격이었죠. 딱 나왔을 예, 때 예, 뭐 이렇게 예. 잘하셔서 갑자기 어디선가 툭 튀어나왔네. 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네. 브라이튼이 처음 이적을 했을 때 사실 기대감 컸잖아요. 근데 네. 뭐 한동안 소식 안 들리네 하다가 또 갑자기 폭발을 해버리는 네. 그런 케이스였고 2021년에 또 우리랑 아주 익숙한 일본의 미토마가 300만 유로 그러니까 이 윤도영 선수랑 좀 비슷한 액수에 가와사키 프론탈레에서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했고요. 브라이튼은 이 선수를 영입을 해서 바로 우니옹이라는 벨기에 팀으로 임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미토마가 이 위니옹에서 21, 22 시즌 첫 선발 출전을 하는 데는 거의 한 2-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선발 출전을 하는 데만. 예, 그러다가 근데 벨기에에서 첫 시즌 성적이 29경기 8골 4도움 나쁘지 않죠? 꽤 괜찮은 성적으로 이제 미토마가 2022년에 여름에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해서 브라이튼에서 역사를 쓰기 시작한 선수 아니겠어요? 또 이 선수도. 예, 또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시몬 아딩그라 뭐 이런 선수는 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영입을 해서 위니용으로 또 임대를 시켜서 이 올해였네요. 지난 여름에 썬더랜드로 2,400만 유로에 예, 이적을 시킨 선수가 또 있고 네. 야신 아얄이라는 선수도 이 스웨덴에서 영입을 한 선수인데 이 선수도 이제 올해 이 선수는 브라이튼에서 주전으로 완전 도약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는 이 22-23 시즌 후반기에 컵대회 포함해서 뭐 한 출전을 한 4경기 정도 하다가 이 코벤트리라는 잉글랜드 하브리그 팀으로 임대를 시켰어요. 거기서 주전으로 뛰질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시즌 중반에 이거 안 되니까 블랙번으로 다시 임대를 시킵니다. 또 다른 하브리그 팀으로. 거기서도 풀타임은 한 경기밖에 못 뛰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여름에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해서 브라이튼에서 그냥 주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거기서 하고 폭발을 한 건 또 브라이튼이었던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예. 윤도영 선수도 인제 이 계보를 이어갈 후발주자가 이제 윤도영 선수인 건데 예, 200만 유로 가량의 윤도영 선수를 영입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대전에서 영입 지금 엑셀시오르로 임대를 했다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지금 벨기에 쪽으로 임대가 됐는데 윤도영 선수는 구단이 협의를 해본 결과 그리고 선수 본인도 구단의 감독이나 테크니컬 디렉터와 얘기를 해본 결과 이 팀이 좋겠다라고 해서 엑셀시오르로 임대가 된 케이스인데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 좋은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브라이튼에서 타구단으로 임대된 선수를 보면은 에반 퍼거슨이라는 영국 선수인데 20세 AS 로마에서 지금 뛰고 있고 또 이 남미에서 온 파쿤도 부나노테 어느 정도 프리미어리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세 레스터 시티로 지금 임대돼서 뛰고 있고 이브라힘 오스만은 프랑스로 넘어가서 지금 임대가 돼서 뛰고 있고 앤드류 모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지금 LAFC에서 손흥민 선수랑 같이 이번에 시즌을 뛴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인터뷰는 지금 우리가 이미 진행을 한 상태잖아요. 주현님은 이번 인터뷰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인터뷰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인터뷰할 때 가장 놀라웠던 거는 구단 선택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방금 터치했지만 네네. 어떤 과정을 네. 거쳐서 벨기에가 아닌 네덜란드 팀을 고르게 됐다. 근데 이제 네. 선수가 감독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게 내 스트렝스일 것 같다 해서 선택한 부분이 저는 제일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프닝이 15분이면 이건 역대급으로 긴 오프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그런 문구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를 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15분 정도를 스킵하시면 돼요. 스킵하셔서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시면 된다. 예, 요런 소개는 좀 설명은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이 인터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 이외에 뭐 추가할 내용은 저희가 없겠죠? 괜찮겠죠? 네. 그럼 저희는 윤도영 선수 인터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보고 오시죠. 저희 K리그의 대전 하나 시티즌을 사랑하는 팬분들은 물론이고 또 뭐 K리그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그리고 유럽 축구에 관심을 가진 축구 팬들이라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측면에서 뛰는 선수답게 뭐 드리블 돌파 능력, 날카로운 공격력, 뭐 장점으로 꼽히는 선수죠. 그렇지만 이 선수는 좀 측면에서 뛰면서도 창의력 있는 플레이를 하는 공격 자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여전히 젊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어받은 이 한국 축구의 왼발의 마법사 이 계보를 이어갈 만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윤도영 선수 모셨습니다. 윤도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도영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면요. 지난 8월 이제 위트레흐트 원정에서 2만 네. 관중 앞에서 데뷔골을 기록한 순간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늦었지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팀이 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실 뭐 네. 셀러브레이션이나 이런 걸 할 겨를은 뭐 없었겠지만 네. 사실 윤도영 선수가 K리그에서 데뷔골을 넣는 데는 이제 29라운드 2024 시즌에 광주전까지 기다려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덜란드에서는 3경기 만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이제 브라이튼에서 처음에 브라이튼으로 이적해서 임대 갔었던 선수들은 첫 골 넣는데 시간이 꽤 걸렸었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미토마, 아딩그라 이런 선수들. 네. 윤도영 선수는 사실 올해 삶의 변화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네. 유럽 진출해서 데뷔골을 넣은 그런 소감 그리고 적응 네덜란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정신이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좀 네. 얘기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적응에 대해서는 거의 다 완벽하게 오, 적응을 네. 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데뷔골을 넣었을 때 순간은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라서 네, 아마 네, 네. 그때 순간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그때 벤치에 있었는데 그때 네. 팀이 많은 골을 실점했을 때 제가 한 생각이 뭐 두 골 먹으면 내가 3골 넣으면 되지 그냥 이렇게 네, 네. 저 스스로 농담 삼아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네. 또 그렇게 운 좋게 좋은 기회가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제가 네, 운 좋게 데뷔골을 좀 일찍 넣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 경기를 많이 뛰고 있지는 못해서 네, 네. 그냥 네덜란드 생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그냥 네, 네.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경기 많이 못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네. 기록만 봐도 브라이튼으로 처음에 완전 이적을 해서 임대를 처음 간 선수들은 사실 초반에 특히 2, 3개월, 3, 4개월 이렇게 경기 뛰는데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브라이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우리 일본 선수인 미토마 선수도 그랬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네.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사실 어린 선수를 영입해서 유럽 내 이제 다른 리그의 다른 구단으로 임대를 이적시켜서 유럽 무대에 적응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뭐 사실 뭐 카이세도, 미토마, 뭐 은다스, 아까 말씀드린 뭐 아딩그라 이런 선수들은 주로 벨기에에서 임대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한 시즌을 뛰고 다시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이튼이 벨기에로 선수를 임대 보냈다가 거기에서 선수를 발견을 하고 또 영입을 한 경우도 또 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윤도영 선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엑셀시오르 테크니컬 디렉터도 굉장히 수개월에 걸쳐서 이제 브라이튼, 엑셀시오르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였고 또 윤도영 선수 본인도
루벤 댄윌 엑셀시오르 감독님이랑 대화를 좀 하신 후에 네, 엑셀시오르 임대 이적을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봤는데 어떤 점을 가장 이걸 좀 고민을 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네. 엑셀시오르라는 팀을 선택을 하게 된 그런 과정,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선택을 하기 전에 엑셀시오르 감독님과도 이렇게 미팅을 나눴었는데 그때 줌 미팅에서 제가 감독님께 받은 느낌이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되게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네네. 확 와닿아가지고 더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뭐 엑셀시오르에 대해 전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뭐 전술이 되게 또렷했었고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루벤 댄윌 감독님이 설명을 그 당시에 해줬었던 그런 축구가 어떤 부분에서 윤도영 선수한테 이거 좀 매력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음, 하게 하던가요? 네, 엑셀시오르 전술 스타일이 네. 윙백 포지션이 높게 올라가면서 그 윙 포지션이 안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전술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사이드에서 윙을 봤을 때 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더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네. 10번 넘버 10 포지션도 많이 보고 싶었던 만큼 그런 엑셀시오르의 그 안에 들어와서 하는 윙 플레이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군요. 선택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사실 윤도영 선수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K리그에 데뷔하신 게 불과 작년이었고 그리고 브라이튼 이적, 엑셀시오르 임대 이런 것들이 모두 전부 1년 조금 넘는 기간 안에 다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네, 불과 한 5개월 전까지 K리그에 뛰셨을 때와 그리고 지금 네. 엑셀시오르에서 뛰시는 윤도영 선수가 느끼는 가장 달라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축구적인 거 하나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느낀 점 하나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축구적으로는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템포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축구가 아예 다르다고 뭐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빠르고 공격도 빠르고 수비도 빠르고 그냥 경기의 템포 자체가 너무나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아무래도 대전에서는 너무 좋은 형들과 같이 생활을 해서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 와서는 조금 혼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무래도 대전에서 생활이 너무 저는 행복했어서 오히려 더 외로움이라 해야 되나? 더 공허함이 조금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그렇군요. 그렇게 느껴지시는군요. 네, 대전에서 너무 좋은 생활을 해가지고 대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네, 충남 기계공고 재학 중이었던 2024년에 준프로 계약을 맺고 대전 하나시티즌에 합류를 하신 거로 아는데 이 준프로 계약을 맺은 후에 시즌 초반에는 이제 K4 리그에서 소속된 이제 대전 네, B팀에서 활약을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K4 리그, K4 리그 뛰면서 가장 윤도영 선수에게 이게 불과 한 2년도 안 된 한 1년 몇 개월 정도 된 이 시기였는데 네. 그때 그 하부 리그를 성인 무대로 진출을 하는 그 단계에서 경험을 하신 게 어떤 네.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어떤 경험이었나요, 윤도영 선수한테? 제가 그때 준프로 계약을 하면서 아직 고등학교 신분이었는데 네. 고등학교 신분에서 대학교를 가지 않고 한 번에 이제 프로 리그를 오다 보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레벨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K4라는 리그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무래도 K1 리그보다는 레벨이 조금 더 낮은 리그다 보니까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 리그에서.
음. 제가 사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대전의 최연소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이제 윤도영 선수인데 어린 나이에 사실 유럽에 진출하면서 윤도영 선수가 유럽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수록 뭔가 K리그에 있는 더 많은 어린 선수들이 해외 구단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 크잖아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윤도영 선수 윤도영 선수 본인도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좀 네. 책임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좀 이런 시선이 좀 많아질수록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 어린 나이에 해외에 나갔을 때요? 네네네. 이게 좀 어, 내가 더 잘해야 내 친구들 아니면 나보다 더 어린 나중에 나의 후배들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혹시 느끼시나요? 윤도영 선수? 음, 뭐 물론 네, 제가 더 잘하면 뭐 더 어린 선수들한테 뭐 그렇게 더 관심이 가져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네네. 그런 부담감을 스스로 생각한 적은 없고 음. 저가 해외를 빨리 나오는 데에서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K리그에서 너무 확실하게 증명을 하고 해외에 나오면 더 좋겠지만 저는 제가 네네. 해외에서 축구를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컸었어서 음. 제가 많이 부족하더라도 아직 더 증명을 해야 됐었더라도 그래도 기회가 생겼을 때 해외에 빨리 나와서 축구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해외에 빠르게 나온 이유였고 그런 생각들은 아직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뭐 엑셀시오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뭐 대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엑셀시오의 연고지 로테르담의 또 다른 이 대전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네, 황인범 선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황인범 선수 인터뷰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예전부터 윤도영 선수도 황인범 선수랑 뭐 물론 같은 대전 선배니까 그런 게 있었겠지만 인연이 있었던 거로 아는데 같은 대전 출신 선배 황인범 윤도영 선수한테 지금 네덜란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한국 축구의 어떤 선배로서 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어떤 조언을 좀 해 주던가요? 어, 인범이 형이 제가 여기 오기 전, 뭐, 며칠 전부터 연락을 먼저 주셔가지고, 네네. 오면 만나자고, 그래서 저는 음. 되게 감동이었고, 이게 실제로 와서도 진짜 너무 많이 불러서 밥을 너무 많이 사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불러주시고, 네네. 챙겨주시고, 그래가지고, 음. 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네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까 그렇군요. 제가, 네. 대전에서의 생활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조금 막 외로움을 많이 더 느끼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네. 인범이 형 덕분에 그런 것들을 잘 못 느낄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정말, 네, 너무 감사해야 한 것 같아요. 음. 너무 잘 챙겨주세요. 네. 황인범 선수가 유럽 생활 그리고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윤도영 선수한테 와닿는 조언을 해준 게 있을까요? 음, 네, 아무래도 인범이 형도 템포에 관해서 음. 얘기를 조금 해주셨던 것 같고, 어, 만약에 제가 뭐 공격을 나갔다가 너무 빠르게 나갔다가 너무 힘들어도 스프린트로 내려와야 하는 거고, 내려왔어도 또 공격 역습을 나가려면 또 아무리 힘들어도 스프린트를 해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렇게 한두 발씩 더 뛰어야 된다고, 그래야 음. 적응하는데 더 빠를 거라고 그런 말 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 엑셀시오르가 올 시즌부터 원래는 이제 인조 잔디를 사용하다가 천연 잔디를 홈구장에 깔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환경 네,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한국에서 뛰다가 또 네. 네덜란드로 오게 되면서 느끼게 되신 이 홈구장, 엑셀시오르 구단의 홈구장, 훈련장, 음,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달라진 것 같은지 뭐 느끼시는 게 어, 있는지. 네, 제가 전에는 어땠는지 사실 잘 몰라서, 조금, 제가 전에는 그리고 대전에서밖에 생활을 안 했었으니까 그 대전이랑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 사실
엑셀시오르가 돈이 막 엄청 많은 구단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환경이 엄청 좋다고는 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고 대전이 더 좋은 것 같고 환경은 근데 확실히 다른 거는 잔디가 정말 정말 좋아서 네, 네. 훈련할 때나 경기 뛸 때나 너무 편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잔디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원이 다르긴 하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훈련 환경 벗어나서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조금 대답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팀에 끌렸는지 감독님과 면담을 네. 통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엑셀시오르라는 팀 그리고 이렇게 루벤 감독님이 추구하시는 플레이 방식 이런 거를 뭐 동료나 아니면 다른 선수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면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으실 것 같은지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본인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정말 많이 뛰는 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뛰는 양이 정말 많고 지금 현재 시즌 통계로만 봐도 뛰는 데이터가 상위권에 있을 만큼 정말 많이 뛰는 팀이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많이 뛰는 만큼 공격도 되게 빠르게 하고 수비도 절대 내려서지 않고 무조건 앞에서 하이프레싱을 하고 네, 그렇게 템포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템포가 빠른 팀이다 보니까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방금 축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엑셀시오라면 이번 시즌에 승격팀이잖아요, 네덜란드에서. 네. 근데 윤도영 선수가 뛰었었던 대전도 사실 이제 승격팀 여기에 그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이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네. 두 팀의 축구를 하는 게 좀 이 축구를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다르다고 느낀 거겠죠. 그럼 윤도영 선수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가장 큰가요? 확실히 템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템포인 것 같고, 네.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수비를 할 때, 한국에서는 대부분 많이 기다리는 수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진영에서 기다렸다가 상대팀이 왔을 때 수비를 하는 그런 방식의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절대 기다리지 않고 상대에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위에서 압박하고, 무조건 상대가 볼을 이렇게 쉽게 차지 못하게 압박하고, 그런 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윤도영 선수한테 사실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제가 작년에 변성환 감독님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변성환 감독님께서 사실 U17 월드컵 전후로 인터뷰를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대회 전부터 말씀하셨던 게 윤도영 선수가 굉장히 팀의 핵심적인 선수고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선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었어요. 변성환 감독님 인터뷰를 했을 때 물론 모든 감독님들이 본인만의 개성과 축구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만 변성환 감독님은 정말 뚜렷하고 정말 이 열정적인 어떤 그런 축구 철학과 축구에 대한 그런 이 태도를 가지고 계신 지도자님이시더라고요. 네. 윤도영 선수가 경험을 한 변성환 감독님 그리고 변성환 감독님이 윤도영 선수가 선수로서 성장을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되게 열정적이신 감독님이시고, 되게 정말 목표도 확실하시고, 철학도 확실하시고, 되게 뚜렷하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네.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네, 너무 저한테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어, 그랬어서 그렇군요. 저한테 네.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성격이 너무 이렇게 잘하다 보면 이렇게 그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감독님이 그런 거를 딱딱 잘라가지고 되게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잘 못했을 때는 더 칭찬을 해주셔서 저를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또 잘했을 때는 오히려 칭찬을 절대 안 해주시고 오히려 뭐라고 하실 때도 있고 네, 제가 네. 자만하지 않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렇군요. 어린 선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엑셀시오르라는 팀의 평균 나이가 24.4세. 이 네덜란드 네. LADBG 18팀 통틀어서도 두 번째로 가장 어린 팀이더라고요. 근데 10대 선수는 윤도영 선수 그리고 예롤디노 베르흐라프 이 두 선수 뿐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생일로 따지면 윤도영 선수가 가장 어려요, 팀에서. 네. 물론 윤도영 선수는 한국에서도 가장 어린 선수라는 얘기를 줄곧 들으면서 뛰었기 때문에 크게 어색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덜란드에서 10대 선수를 다른 사람들이 대하는 어떤 그런 네덜란드 축구에서의 그 문화가 한국에서 또 윤도영 선수가 어린 선수를 느낀 그런 분위기나 문화랑 좀 다른 부분이 있던가요? 네, 여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의 막내였을 때는 정말 막내였는데, 여기는 사실 다 친구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네네. 저랑 나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그 선수 80년대생인데도 저 되게 친구같이 생활하고, 네네. 제가 80년대생입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에서도 어린 나이라고 뭐 네. 그거를 관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선수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팀메이트 알겠습니다. 분들이랑 다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신다고 하셨는데 뭐 네.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팀메이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적응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멘토 역할을 자처해서 한다든지 그런 선수가 네, 있었는지요? 주장 친구가 스웨덴 사람인데 되게 네, 착하고 잘 챙겨주고 음, 네, 그리고 네, 또 다른 스웨덴 선수 한 명 더 있는데 6번 친구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벨기에 친구도 잘 지내고 그냥 두루두루 그렇게 잘 지내고 또 다른 친구들도 두루두루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제 네덜란드라는 환경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언어라든지 아니면 음식 같은 걸 빨리 적응한다든지 뭐 적응 잘 하셨다고 본인이 평가를 하셨던데 어떤 부분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언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언어가 돼야 친구들과도 이제 소통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언어가 돼야 이제 감독 코치가 저한테 뭘 원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전술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저도 얘기할 수 있고 언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성격인 것 같아요. 성격 성향이 아무래도 제가 유럽에 온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더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다가가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좀 자기가 조금 그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도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화력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질문은 이 80년대생인 저와 준우님이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연령별 대표팀부터 함께 뛰었던 이제 윤도영, 양민혁, 김명준, 강민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전부 유럽에서 이제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다 뛰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윤도영 선수한테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양민혁 선수, 김명준 선수, 강민우 선수 좀 어떤 같이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A 대표팀을 보면은 이제 96년생 형들 있잖아요.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황인범, 조유민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같은 또래가 한국 축구의 어떤 미래를 짊어지는 어떤 그런 그림으로 사실 이 선수들이 이 대표팀에서 핵심으로 떠오른 그런 선수들인데 이제 윤도영 선수와 양민혁, 김명준, 강민우 이런 선수들도 그 비슷한 어떤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끼리도 만나면 자주 하는 얘기가 나중에 국가대표 됐을 때 같이 또 한번 뛰어보고 싶다 우리끼리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나 의지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는 저희끼리 너무 좋고 어색한 친구 없이 너무 좋고 네, 가끔 너무 장난이 저희끼리 심할 때도 있을 만큼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인정하고 배울 것도
찾을 만큼 너무나 좋은 실력이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하는 친구들이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지난 겨울이었나요? 봄이었나요? 브라이튼 구단을 직접 방문해서 선수들이랑 인사 나누는 그 영상을 구단 SNS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원 소속팀 구단을 직접 방문해 본 소감? 이런 거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이튼에서 윤도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뭐 에반 퍼거슨, 뭐 이 선수는 이탈리아 AS 로마에 있고, 뭐 앤드류 모란이라는 선수는 지금 손흥민 선수 활약 중인 LAFC에 임대돼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정상빈 선수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울버햄튼에서 그라스오퍼로 임대됐을 때 울버햄튼 임대 매니저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정보를 교환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윤도영 네. 선수도 브라이튼 임대 뭐 매니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브라이튼 쪽에 자주 정보를 좀 교환하고 계신가요? 네, 브라이튼에도 임대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그 임대 담당자랑 되게 많은 소통을 하고 브라이튼이 그 임대를 보냈다고 해서 그 절대 임대를 보내더라도 그 브라이튼 소속임을 이게 계속 잊지 않게 너는 브라이튼 소속이라는 걸 잊지 않게 계속 컨택을 하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경기도 많이 보러 가고 훈련도 보러 가고 뭐 그런 관리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최근에 한 3일 전에 그 브라이튼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랑 네, 커피도 마시고 훈련도 보고 얘기도 하고 네. 뭐 그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임대 보냈다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그렇게 컨택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윤도현 선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엑셀시오르라는 이 구단의 이름이 더 높은 퀄리티를 뜻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윤도영 선수 역시 지금 현재 목표는 목표 네. 설정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윤도영 선수가 생각하는 짧게는 1, 2년, 뭐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뭐 세운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났을 때 어떤 선수로 윤도영 선수가 기억되고 싶은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지금 현재 1, 2년 정도의 목표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군대 해결이라는 목표가 있고요. 네, 네. 네, 군대 해결이라는 목표가 있고 그 군대 해결을 하려면 U23 대표팀에 소집이 네. 돼야 하고 그게 목표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경기를 많이 못 뛰고 있긴 하지만 뭐 여기서 네네. 계속 경쟁해서 더 노력해서 경기를 꼭 많이 뛸 거고 그리고 그리고 뭐 이번 시즌에는 뭐 적응을 목표로 두었다면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팀에 가서 더 좋은 활약을 해서 최대한 브라이튼에 빨리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그래도 축구 선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꼭 제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정도의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뭐 지금 경기 많이 못 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해서 임대를 가서 정말 오랫동안 경기 못 뛴 선수들도 많아요. 예, 그리고 네. 임대를 가서 경기를 그냥 못 뛰고 있다가 브라이튼으로 복귀를 해갖고 거기서 잘하게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언뜻 보니까. 예, 윤대영 선수한테도 충분히 이번 시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선수.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